2022년 수능 특강 세계지리 제2강 세계기후 구분과 열대기후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다음은 대기 대순환 모식도이다. AC 위도대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모식도에서 A는 북극 근처인데 고위도 지역이죠. 그런데 얘는 거의 북극이니까 그냥 극지방, 극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B는 60도, 북위 60도 근처 일대인데 여기 대기의 흐름, 공기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 단면도를 봤더니 이렇게 지금 공기가 상승하는 지점이에요. 자, 공기가 상승한다? 고기압, 저기압? 네, 저기압이죠. 그리고 여기는 고위도 지역에 해당하니까 B는 고위도 저압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비위도 때는 극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 되겠죠. 극에서 불어오는 극동풍과 그 다음에 중위도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만나서 그리고 편서풍은 이 북위 60도 근처에서 보면 고위도 지역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중위도, 위도가 낮은 곳에서 불어오니까 따뜻하고요. 그 다음에 극동풍은 극에서 불어오니까 차가워요. 그래서 성질이 이렇게 따뜻하고 차가운 두 바람이 만나면 잘 섞이지 않고 서로 힘싸움을 하게 되는데 고위도 저압대에는 그래서 전선이 형성이 된다. 전선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는 대체로 한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대 전선이 형성이 된다. 그렇게 내용 설명 부분에서 정리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C는 적도 근처죠. 적도 근처는 뭐 적도니까 적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북반구에서 이렇게 오는 바람과 남반구에서 오는 바람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상승하는 곳 당연히 저압되고요. 그래서 1년 내내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자주 내리는 지역이죠. 보기 볼게요. 기억 A에서는 연중 편서풍이 탁월하게 분다. 자, A에서는 편서풍이 아니라 극동풍이었죠.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 니은 B에서는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된다. 아열대 고압대가 아니라 여기는 고위도 저압대. 그냥 고저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 C에서는 A에서보다 단위 면적당 연평균 일사량이 많다. 햇빛이 비치는 양을 말하는 거죠. 자, C는 적도 근처, A는 극지방이니까 일사량은 평균적으로 C가 더 많겠네요. 다음 리을 C에서는 B에서보다 대류성 강수 발생 일수가 많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거든요. 자, 우리가 C 적도 저압대에서는 북쪽에서 오는 무역풍과 남쪽에서 오는 무역풍이 만나서 기본적으로 공기가 상승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C 적도 근처는 지구상에서 평균을 내보면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아서 공기가 위로 상승하고 이 상승한 공기가 다시 이렇게 다른 데로 퍼지면서 식고 다시 하강한 다음에 다시 적도로 모여들어서 또 상승하고 이런 걸 우리가 대류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기가 상승할 때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대류성 강수가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적도 근처 열대 기후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런 대류성 강수를 스콜이라고 부르죠. 스콜. 그에 비해서 B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극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극동풍과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편서풍이 만나서 전선이 형성이 된다. 전선 때문에 비가 내린다. 자, 전선 중에 대표적인 건 장마 전선이 있죠. 그래서 디귿 리을은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 그 다음 2번 그래프의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에서 C에서 고른 것은 자, 지도에서 먼저 A는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있는데 여기는 지중해 연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나온
페이지를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이 열대 기후까지밖에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라는 걸 몰라도 정답을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적도보다는 살짝 북반구에 있어서 여기는 이제 앞에서 열대기후 공부했으니까요.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요.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여기가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적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바나 기후는 건기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서 언제가 건기인지 이렇게 적어주면 더 좋아요. 1월 무렵이 건기이다. 자, 그 다음에 C는 적도에서 살짝 남쪽에 있으니까 남반구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데 사바나 기후예요. 그리고 여기는 남반구니까 7월 무렵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겨울철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7월 무렵이 건기가 되겠네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볼게요. 월 강수량 편차와 기온의 연교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앞으로 기온의 연교차 자료가 혹시 이렇게 제시가 되면 무조건 기온의 연교차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강수량이나 바람 그런 거랑 달리 연교차는 위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적도 근처는 저위도 지역은 연교차가 작고 고위도로 가면 당연히 대체로 커지잖아요. 그래서 연교차는 어떤 일정한 되게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연교차를 보면 일단 어떤 지역인지 무조건 한두 개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 다를 봤더니 나하고 다는 연교차가 5도가 안 되네요. 굉장히 작은 거고요. 가는 15.6도인데 물론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연교차가 작은 편이긴 하지만 나랑 다랑 비교하면 연교차가 훨씬 크죠. 그래서 가가 적도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가 가니까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월 강수량 편차를 보고서 B하고 C를 구분하면 되는데요. 자, B는 1월 무렵이 건기.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으니까 1월 무렵이 월 평균 강수량에 비해서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그 반대로 7월 무렵이 월 강수량 편차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봤더니 나를 보면 7월 무렵이 평균보다 강수량이 적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나가 C가 되겠고요. 남반구에 있는 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가 B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수능 기본 문제 1번 A, B 지역, C 지역의 기온 차이에 영향을 준 주요 기후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와 B, C, D가 왜 기온 차이가 나느냐 그 원인을 물어보는 거죠. 자, A하고 B를 봤더니요. 둘 다 해안가는 아니에요. 물론 A가 상대적으로 바다에 가깝기는 하지만 이건 한국 지리가 아니라 세계 지리잖아요. 그래서 A도 바다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 그리고 A하고 B는 둘 다 적도 근처죠. 그래서 위도도 거의 비슷해요. 이걸 일단 정확하게 찾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오답만 먼저 골라볼게요. A하고 B는 일단 위도 때문에 뭔가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는 둘 다 바다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특히 B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반도를 만약에 여기에 옮겨놓게 되면 여기 사이에 우리 한반도가 들어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꽤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사실 해류가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확실하지 않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면 물음표를 표시해놔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해발 고도라고 되어 있는데 해발 고도 A하고 B하고 사실 우리가 해발 고도에 대해서는 고산 기후 할 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해발 고도가 높아서 고산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B는 거의 적도니까 에티오피아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해발 고도가 A하고 B의 기온 차이가 나는 원인인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으니까 이것도 물음표를 한번 해볼게요. 그
그 다음에 C하고 D는 둘 다 바닷가 지역이고요. 위도는 비슷해요. 그래서 C하고 D도 보면은요. 위도 때문에 뭐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공통점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발 고도는 C하고 D는 둘 다 바닷가 지역이니까 해발 고도가 0m라기보다는 뭐 거의 차이가 안 나겠죠. 해안가 지역이니까 이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C하고 D는 해류가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아프리카 남단의 서쪽 해안 대서양 쪽은 이렇게 흘러오는 한류 때문에 기온이 낮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기가 안정되어서 사막이 형성되어 있다. 또는 그냥 건조 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에 비해서 D 일대는 해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자, 이제 파란색으로 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얘는 한류가 아니라 난류죠. 적도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흐르는 건 난류, 적도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건 한류. 그래서 C하고 D가 이렇게 기온 차이가 나는 건 해류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발 고도가 A하고 B의 기온 차이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참고로 우리가 지금 2강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아프리카 동쪽은 동아프리카 지구대라 그래서 판과 판이 갈라지는 부분인데, 판과 판이 갈라진다는 얘기는 그 아래에서 맨틀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맨틀이 상승하면서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지각이 상대적으로 약간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B가 해발 고도가 A보다 높아요. 근데 이건 외운다기보다는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 오답을 제외하고 지금 정답을 찾아갔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 2번. 그림은 대기 대순환과 유도별 연 강수량 및 연 증발량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기후 기초 다지기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기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지식들을 쭉 정리를 한번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증발량은 위도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적도 근처는 햇빛을 강하게 받으니까,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증발량이 많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대체로 증발량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니은이 증발량이에요. 그럼 나머지 하나 기억이 강수량이 되겠죠. 자, 강수량은 위도하고 관련이 있는데 뭐 정확하게 비례한다, 뭐 또는 정확하게 반비례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적도 근처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은데요. 그 지역에서 증발한 것보다 더 많이 내려요. 그 까닭은 적도 지역은 적도 저압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1년 내내 구름이 자주 생기고 비가 자주 내리니까 그 까닭이고요. 그 다음에 북회기선과 남회기선 근처는 증발량하고 강수량하고 비교해보면 강수량이 더 적어요. 더 많이 증발한다는 얘기죠. 건조하다는 얘기잖아요. 아열대 고압대가 위치하는 위도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60도보다는 조금 위도가 낮긴 하지만 고위도로 가면 강수량이 다시 많아져요. 증발량보다 훨씬 많아지죠. 여기는 고위도 저압대가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대 전선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A는 극지방, 그 다음에 B는 고위도 저압대 지역,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공기가 하강하는 지역인데 위도가 30도 정도, 아열대 지역이죠. 아열대 고압대. 그 다음에 D는 적도에서 공기가 상승하는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적도를 따라서 이런 저기압이 쭉 분포하니까 D는 적도 저압대가 되겠네요. 자, 선택지 볼게요. 1번 A는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아, 건조하다. 자, A는 극지방인데 강수량하고 증발량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둘 다 많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더 많죠. 그래서 건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B는
고위도 저압 때는 상승 기류가 발달하여 연중 대류성 강수가 많다.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대류성 강수가 아니라 전선성 강수, 한대 전선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C는 하강 기류가 발달하여 건조 기후대가 나타난다. 이게 옳은 설명이죠.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 곳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고기압, 그리고 고기압은 건조하다, 비가 적게 내린다, 날씨가 맑다. 그래서 건조 기후대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북회기선과 남회기선 근처의 그 유도대에는요, 세계에서도 굉장히 큰 사막들이 위치해요. 사하라 사막이 바로 북회기선 일대에 있죠. 그 다음 4번. D는 편서풍과 극동풍이 만나 한대 전선이 형성된다. D가 아니라 B에 대한 설명이고요. A는 무역풍과 무역풍이 만나서 그냥 공기가 상승하죠. 그 다음에 5번. 기역은 연 증발량이 아니라 연 강수량. 니은은 연 강수량이 아니라 증발량이 되겠죠. 틀린 설명이네요. 3번. 지도의 A,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사실은 뭐 문제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요, 여기 이 강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그래프가 앞에 내용 설명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강수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건 지도만 나왔을 뿐이지 뭐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나 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설하는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선생님께서 앞에서 내용 설명할 때 이 연 강수량 분포, 이 지도를 뭐 꼼꼼하게 설명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문제를 틀렸다거나 또는 이 문제를 지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거나 상관없어요. 사실 이 문제는 기후 단원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 배열이 조금 아쉽네요. 자, 어쨌든 그래도 찾아볼게요. 자, A는 다른 지역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은요, 위도가 비슷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위도가 다르면 기본적으로 앞에 2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강수량 자체가 다르잖아요. 위도대별 평균 강수량이.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위도가 비슷한 다른 지역보다 연 강수량이 많은데 해안가를 따라서 지금 연 강수량이 이렇게 많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까닭은 여기는 연중 편서풍이 부는 위도대인데, 편서풍이 불어오는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산맥을 타고 올라가면서 지형 때문에 강수 현상이 나타난다. 지형성 강수 현상이 나타나서 연 강수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A는 지형성 강수라고만 적을게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2강까지만 공부하고 이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사실 여기 이 문제는 뭔가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 전혀 모르는데 필기한다 그래서, 정리한다 그래서 뭐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가볍게 해설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B는 북회기선이 이렇게 B의 거의 가운데를 지나가고요. 연 강수량이 250mm 미만이니까 사막이고요. 여기는 사하라 사막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사막인 이유는 아열대 고압대, 아고라고만 적을게요. 아열대 고압대가 위치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C는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이죠. 여기는 열대 우림이고 연 강수량이 많은 편인데요. 여기는 대류성 강수니까 대강이라고 적어야 되나요? 스콜이 자주 내리기 때문에 연 강수량이 많다. 그 다음에 D는 뭐 남회기선 근처인데요. 사실 여기는 남회기선 근처기 때문에 이렇게 건조기후 사막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남회기선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열대 고압대이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그 이유 때문에 건조기후가 나타난다면 여기 전체가 건조기후가 나타나야 되겠죠. 여기처럼 또는 여기처럼. 그런데 얘는 해안가를 따라서만 지금 연 강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얘는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강수량이 적은 게 아니라 방금은 아니고 우리가 1번 문제였었나요? 거기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한류 때문에 여기에 사막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흐르는 한류 때문에 이렇게 건조기후, 사막이 형성되어 있다. 나중에 건조기후에서 자세히 공부할 내용이에요. 자, 이제 보기 볼게요. A는 연중 저기압이 형성되어 대류성 강수가 많다. A는 대류성 강수도 아니고요. 그다음 연중 저기압도 아니에요. 여기는 적도 저압대, 적도 근처에 대한 설명이고요. 얘는 지형성 강수였었죠. 기억은 설명이 잘못됐네요. B는 아열대 고압대가 발달하여 사막이 형성된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C는 타골풍의 바람바지 지역으로 지형성 강수가 많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여기는 A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D는 한류의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되어 연 강수량이 적다. 옳은 설명. 자, 기억은 여기 C 지역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니은, 리을이 옳은 설명이니까 4번이 정답. 다음 4번. 다음 자료에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수목이 잘 자라나요? 예, 이쪽은 수목기후가 되겠네요. 수목기후는 열대, 온대, 냉대기후. 아니오는 건조기후, D가 아니죠. 건조기후는 B죠, B. 건조기후, 그 다음에 한대기후. 그 다음 가의 질문은 뭐였는지 모르지만 예라고 대답했는데 냉대기후가 나왔어요. 그럼 냉대기후에 어떤 조건이 나오겠네요. 알맞겠네요. 보기를 봤더니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은가요? 냉대기후는 강수량이 더 많죠. 건조하지 않죠. 그리고 기역은 가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온의 연교차보다 기온의 일교차가 큰가요?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더 큰 곳은 저유도 지역, 주로 열대기후 지역이니까 역시 니은도 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디귿, 최하늘 평균 기온이 3도 미만. 이건 열대랜다, 온대와 C 온대와 D를 나누는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최하늘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가요? 자, 이건 냉대와 한대 기후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냉대 기후에 대한 설명이 맞죠. 질문이 맞죠. 그럼 가는 디귿이 되겠네요. 가는 디귿. 그러면 가가 디귿인 건 4번 아니면 5번. 그 다음에 나는 질문을 했더니 얘라고 해당하는 게 건조기후고 아니라고 하는 게 한대기후니까요.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은가요? 기역이 나에 들어갈 질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요. 5번. 그래프는 세 지역의 기후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A에서 C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임. 왼쪽 그래프에서 강수량 차이와 연 강수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강수량 차는 1월 강수량에서 7월 강수량을 뺀 거래요. 자, 그러면 A는 연 강수량은 꽤 많은데 1월과 7월에 강수량 차이가 없다. 건기와 우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2강 열대 기후에서 공부한 어떤 이제 기후 중에 연 강수량이 차이가 없는 건 열대 우림 기후였잖아요. 그래서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적도에 거의 적도겠네요. 이 지역이 A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북반구에 있는 이 지점은 뭐 그래프를 보니까 뭐 건조 기후는 없으니까요. 자, 사하라 사막보다는 당연히 적도에 가까워서 여기는 건조 기후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바나 기후가 나타날 텐데 북반구에 있으니까 얘는 1월이 건기가 되겠죠. 그래서 강수량 차이를 봤더니 1월 강수량에서 7월 강수량을 뺀 거래요. 그럼 여기 이 지점은 방금 설명했던 북반구 사바나 지역은 1월이 건기고 7월이 우기니까 그래서 1월 강수량에서 7월 강수량을 빼면 그 값이 음수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B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남반구에 있는 이 지점은 앞에서 이제 한 두 번쯤 나온 이렇게 흐르는 한류 때문에
여기는 건조 기후가 나타난다. 뭐 사막이 형성된다고도 하고요. 근데 여기는 뭐 완전히 바닷가 지역은 아니니까. 그리고 연 강수량을 봤더니 250mm는 넘으니까 사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사막 주변의 스텝에 해당하겠죠. 근데 어쨌든 건조 기후니까 여기가 C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A, B, C를 구분하고 나서 선택지를 볼게요. 1번 A는 기온의 연교차가 기온의 일교차보다 크다. 완전히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에 2번 B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남반구가 아니라 지금 북반구에 위치하죠. 그 다음 A는 B보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짧다. 자, A는 열대 우림기후,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시기가 뭐 없는 거죠. 늘 적도 저압대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북반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남반구는 시기가 반대예요. 1월 무렵은 건기인데 이때는 아열대 고압대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건긴 거고요. 반대로 7월 여름철이 우기인데 이때는 적도 저압대 영향을 받아서 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하고 사바나 기후하고 서로 비교했을 때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기간이 더 짧은 건 열대 우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C는 A보다 수목 밀도가 높다. 자, C는 건조 기후, 연 강수량이 500mm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250보다는 많으니까 사막까지는 아니지만 사막 주변의 스텝은 무수목 기후죠. 건조 기후죠. 나무가 자랄 수 없죠. 그에 비해서 A는 열대 우림, 당연히 나무가 굉장히 빽빽한 밀림이 형성이 돼 있어요.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A에서 C까지 모두 연 강수량이 연 증발량보다 많다.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으면 건조하다는 뜻인데 C만 건조 기후고 A하고 B는 건조 기후가 아닌 습윤 기후죠. 5번 설명은 잘못됐네요. 6번 가 시기에 A, 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는 6월, 12월 중 하나임. 자, 가 태양 고도를 봤더니요. 자, 햇빛, 태양빛이 거의 평행하게 지금 지구로 이렇게 지금 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 표면에서 접선을 그린다 그랬잖아요. 접선이 사실은 이제 지구는 구면이긴 하지만 지표면에서 느끼기에는 거의 평면에 가깝잖아요.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접선을 그었을 때 햇빛이 태양빛이 수직으로 비추는 곳은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23.5도 북회기선에 지금 햇빛이 수직으로 비추니까 얘는 가 시기는 6월이 되겠네요. 6월. 그리고 북극점과 남극점이 표시가 되어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할 때요. 여기 북이 66.5도 이상 여기서부터 극지방까지는 지구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자전을 하더라도 여기 그림자 부분, 밤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죠. 이쪽이 낮 부분이고요. 그래서 북이 66.5도 이상에서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반대로 남이 66.5도보다 더 남극에 가까운 이 지점에서는 아무리 자전을 해도 밤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백야의 반대말 극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가 시기는 6월이라는 거예요. 자, 지도에서 봤더니 적도를 이렇게 그리면은요, B는 거의 적도고 A와 C의 가운데에 있으니까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A하고 C는 적도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열대 우림 기후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사바나 기후가 나타난다. 자, 그런데 북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는 우리 건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1월 무렵, 뭐 1월이나 12월이나 비슷하니까요. 이때가 건기,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건기고요. 그 다음 남반구 여기는 6월, 7월, 원래는 보통 7월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6월이라 그랬으니까 이 무렵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겨울철이고요. 이때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비가 적게 내린다, 건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선택지 볼게요. 자, A는 고온 건조한 기후 특색이 나타난다. 자, 6월 무렵에 북반구 사바나 기후인 A는 건기가 아니라 우기죠. 적도 저압대 영향을 받아서 비가 내린다. C에서는 남반구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는요, 북동 무역풍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아니죠. C 지역에서 부는 바람은 남동 무역풍이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A는 C보다 월 평균 기온이 낮다. 자, A하고 C는 적도에서 떨어진 거리가 비슷한데 6월 무렵에는 태양이 북반구를 수직으로 비추니까 북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가 조금이라도 더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A는 C보다 월 평균 기온이 높다. 그 다음에 B는 A보다 낮이 길다. 자, 우리가 6월 달에는 남극점에서, 여기 S라고 써있는 남극점에서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북극점으로 갈수록 낮이 길어지죠. 이건 기온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 무렵에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이 지점은 낮의 길이가 24시간이에요. 하지만 기온이 높진 않아요. 태양의 고도가 높진 않으니까요. 그에 비해서 적도는 이 시기에 낮의 길이가 12시간이에요. 밤 12시간, 낮 12시간. 그런데 태양의 고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거잖아요. 자, 아무튼 우리가 낮과 밤의 길이는요, 위도에 의해서 무조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온하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4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5번 C는 B보다 월 강수량이 적다. B는 열대 우림 기후니까 월 강수량이 일정하고요. C는 6월 무렵이 건기니까 강수량이 적은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7번 다음 자료는 여행기의 일부이다. 가 지역을 지도에 A2에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도 사실은 이제 모든 기후 지역을 공부한 다음에 뒤쪽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정답은 찾을 수 있어서 여기 앞에다 배치한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죠. 그냥 정답만 찾아볼게요. 가 지역은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크지 않다. 일교차가 작다는 얘기네요. 비가 오는 계절에서 비가 더 오는 계절로 바뀌는 것 같아 1년 내내 덥고 끈적거리는 상태였다. 비가 오고 더 오고 건기는 없다는 얘기죠. 가옥은 그림처럼 지주를 세워 마루를 지면으로부터 높이 떨어지게 하여 파충류와 벌레를 막는데 훨씬 더 실용적이며 집 아래로 부는 산들바람 때문에 훨씬 덜 눅눅하다. 녹색잎 형태에 따라 밀림의 색이 다양해졌다. 밀림, 정글. 그래서 여기는 열대우림 기후가 되겠네요. 비가 계속 내리니까. 그래서 A 지역은 열대우림의 전통 가옥은 지표면으로부터 바닥을 이렇게 높게 띄우는 고상 가옥이죠. 모든 나뭇잎들이 꼭대기로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어서 가장 높은 곳에서만 하늘이 보일 것 같았다. 자, 지도에서 A, B, C, D, E 가운데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곳은 이렇게 적도를 그어보면 D가 되겠네요. 4번. 자, 다른 지역은 지금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래도 이름만 적어줄게요. A는 북극해 연안으로서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C는 사하라 사막이니까 사막 BW. 그 다음에 B는 캐나다 가운데쯤이라 그래야 되나요?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데 수뷴 기후예요. 냉대 수뷴 기후. 기호로는 DF. 그 다음에 E는 우리나라랑 지구 거의 정반대 지점인데요. 온대 기후고요. 수뷴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이 더워서 온대 수뷴 기후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런 건 안 배웠잖아요. 물론 내용 설명 부분에 구분하는 이런 방법, 기준 같은 건 나와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가 온대 기후 안 배웠기 때문에 냉대 기후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사실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넘어갈게요. 8번. 가다 기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사바나 기후, 열대 계절풍 기후, 열대 우림 기후 지역 중 하나임. 자, 적도를 이렇게 그어보면은요, 적도에 걸쳐 있는 가가
열대우림 기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열대 기후 중에 가장 분포 범위가 넓은 빗금친 다가 사바나 기후예요. 열대우림 기후 주변에 분포하죠. 단 아프리카의 케냐, 탄자니아가 여기 지역에 있는데요. 자, 여기는 적도에 걸쳐 있기도 하지만 여기는 열대우림이 아니라 사바나라고 하는 것 좀 알아두세요. 물론 이제 원리를 설명해 줄 수는 있으나,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문과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케냐, 탄자니아, 여기가 세렝게티 초원, 동물의 왕국 촬영지, 그래서 사바나 기후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예외 지역으로서 그냥 외워두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은 나가 몬순 기후예요. 열대 몬순, 열대 계절풍.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상록 화렵수가 우거진 숲이 발달한다. 상록 화렵수는 항상 녹색이고 잎사귀가 광활하다. 넓은 나무를 말해요. 그래서 상록 화렵수는 보통 열대우림이에요. 열대우림은 여기 열대우림 기후지역은 겨울이 없으니까, 그리고 건기 같은 게 없으니까 1년 내내 나뭇잎이 붙어있고 잎사귀가 넓은 거죠. 1번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나는 열대 계절풍 기후는 우기와 건기의 구분이 뚜렷하다. 옳은 설명. 자,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건 열대 계절풍하고 사바나 기후하고 공통점이지만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은 우기 때 바다에서 불어오는 덥고 습한 바람 때문에 강수량이 훨씬 많다. 사바나 기후랑 비교하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기가 더 길다. 이 정도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열대 계절풍 기후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내용 설명을 보면 열대우림과 사바나 기후의 중간 형태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설명이 한 번쯤인가 나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3번 다는 사바나 기후는 최소 5월 강수량이 60mm 이상이다. 월 강수량, 비가 가장 적게 내리는 월 강수량 60mm는 열대 기후 지역에서 건기와 우기를 나누는 기준이죠. 그런데 다 사바나 기후 지역은 분명히 건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뚜렷하게 있으니까 최소 5월 강수량이 60mm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가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 평균값이 작다. 가는 열대우림, 다는 사바나. 열대 기후 지역들이기 때문에 연교차가 두 지역 모두 크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적도에 가까울수록 연교차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가가 다보다 연교차가 더 작네요.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그 다음 가에서 다 모두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다. 열대 기후 기준이죠. 옳은 설명이니까 역시 정답은 아니고요. 정답은 3번. 수능 실전 문제 1번 지도는 기온의 연교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연교차 분포를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이에요. 자, 여기가 연교차가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고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륙 내부예요. 해안가는 아니고요. 자, 그런데 대륙 내부라 그런다면 여기쯤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유도 때는 편서풍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대륙의 영향을 정 가운데보다는요, 이쪽 약간 동부 지역이 더 많이 받아요. 여기가 이제 시베리아 대륙 한가운데라고 말해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연교차가 가장 크다. 그리고 B하고 C, D는 그냥 어떤 분포를 나타내는 거니까 설명할 건 없고요. 그냥 보기를 봐도 될 것 같아요. 보기, 기억, A.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큰 주요 요인은 해발 고도이다. 해발 고도는 아니죠. 물론 우리가
이게 뭐 신기조산대 또는 고기조산대를 아직 공부하진 않아서 어느 지역이 해발고도가 높은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여기 2강에 내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하죠. B,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죠.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고위도로 갈수록 연교차가 크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디귿 C, 대륙의 서한 지역이, 대륙의 서한이면 여기를 말해요.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이죠. 그래서 대륙의 서한 지역이 동한 지역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D,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여기는 해안 지역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작고요. 10도 미만이네요. 그 다음에 내륙 지역은 연교차가 20도에서 30도 사이가 되네요. 그래서 해안 지역이 대륙 내부 지역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럼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2번, 가 지역과 비교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가 지역에는 숲이 없어서 원주민 중에는 자라는 나무를 본 사람이 없다. 숲이 없다, 나무가 없다, 무수목 기후네요. 그러면 한대 기후 아니면 건조 기후가 될 거예요. 여름에는 땅속 60cm까지 녹아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습지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름에 땅이 녹는데요. 그럼 기본적으로 추운 지역이겠죠. 그래서 가는 한대 기후 지역 가운데 툰드라예요. 빙설 기후 지역은 여름에도 영하로에 머물러 있어서 땅이 녹지 않는, 그래서 여기는 툰드라 기후 지역.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 여름날에는 4월 28일부터 7월 20일까지 석 달 동안 계속된다. 여름날은 그러니까 백야 현상이 6월 무렵이 백야인 거죠. 6월 무렵이. 그럼 남반구, 북반구? 북반구죠. 그래서 여기는 툰드라 기후 지역인데 북반구의 툰드라 기후 지역이에요. 봄과 여름에 남쪽에서 쓰러진 나무가 강물에 쓸려와 원주민들은 강깃을 개서 나무를 주워서 땔감으로 사용한다. 나 지역은 연중 기온이 높고 짧은 우기가 있어서 비가 오고 난 후에는 골짜기에 작은 개울이 흐른다. 짧은 우기가 있다. 건기가 길다. 건기와 우기가 어쨌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연중 기온이 높대요. 자, 그러면 여기는 사바나 기후 지역이 되겠네요. 주민들은 개울을 막아 물을 모아서 바오바브 나무 속이 빈 줄기에 부어, 띄어쓰기가 좀 웃기네요. 바오밥 나무에 속이 빈 줄기에 부어 두어 수개월간 물을 신선하게 보관한다. 주변은 온통 붉은색 땅이다. 근래의 우기에도 비가 오지 않아 초원이 모래로 덮이고 황폐해지고 있다. 바오밥 나무가 유명한 지역은 마다가스카르예요. 마다가스카르. 그냥 이거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북반구에 있는 툰드라 기후와 그 다음에 남반구인지 북반구인지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사바나 기후 지역의 상대적인 특징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사바나 기후 지역의 상대적 특징이니까 연 증발량은 상대적으로 많다. 기온이 높으니까 출발점은 여기죠. 자, 그래서 D하고 E는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 다음에 기온의 연교차는 작다. 사바나 기후가 저위도 지역이니까. 그래서 A가 정답이 될 수 없을 거고요. 1월의 낮의 길이는 북반구의 툰드라 기후 지역은 6월 무렵이 백야, 1월 무렵은 극야, 낮의 길이가 0시간. 그런데 사바나 기후 지역은 낮과 밤의 길이 변화가 1년 내내 크지 않죠. 그래서 1월 낮의 길이는 사바나 기후 지역이 더 길겠네요. 그래서 C가 정답이 될 수 없어서 B가 정답이네요. B가 정답. 3번, 그래프는 세 지역의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을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자, 누적 강수량은요, 우리가 한국지리를 공부한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물론 이 한국지리를 아직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이제 세계지리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우리 누적이라는 말은 뭔가 쌓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강수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1월부터 12월까지 있으면 1월 달에 얼마, 뭐 2월 달에 얼마, 뭐 3월 달에 얼마, 4월 달에 얼마, 각 달에 내린 강수량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데에 비해서 이건 그냥 각 달의 강수량을 그냥 표시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누적 강수량은 여기 아래에 나오는 설명처럼요. 1월부터 해당 월까지의 강수량을 모두 합한 값이래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나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나는 1월달 강수량인 값이 요만큼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1월부터 1월까지. 그리고 이만큼이 1월달에 내린 강수량이에요. 그런데 여기 2월달은 1월달보다 많이 내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1월부터 2월까지 모두 내린 강수량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2월달에 내린 강수량은 얼마큼일까요? 2월달의 값에서 2월달의 누적 강수량 값에서 1월달의 강수량을 뺀 요만큼이 2월달에 내린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3월달에 내린 강수량은 요만큼이고요. 4월달에 내린 강수량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씩. 그래서 누적 강수량에서 막대로 보통 표시를 하는데 또는 뭐 선으로 표시해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를 보면 그 시기의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는지 적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나는 기울기가 이렇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월별로 강수량이 대체로 고르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12월의 강수량을 보면 누적 강수량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내린 총 강수량이죠. 이 값이 연 강수량이에요. 그리고 나는 연 강수량이 3000mm 정도 되네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 가는 1월부터 3, 4, 5월 달까지는 강수량이 이렇게 어쨌든 있다가 비가 내리다가 7월 무렵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이때가 건기가 되겠네요. 뭐 거의 안 내리니까. 그 다음에 다는 그 반대로 5, 6, 7, 8, 9 강수량이 빠르게 늘어나죠. 비가 내린다는 얘기고요. 1월 무렵은 물론 여기 12월 근처도 마찬가지죠. 1월 무렵이 건기가 되겠네요. 자, 이제 밑에 있는 지도를 봤더니 자, 적도를 이렇게 그리고요. C는 동남아시아 적도 근처에 있으니까 열대 우림 기후. 열대 우림 기후는 연중 강수량이 고르다. 그래서 C가 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는 북반구의 열대 기후. 물론 열대 우림은 아니고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요. 그리고 굳이 여기는 사바나 기후인지 열대 계절풍 기후인지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는 것만 구분하시면 되는데 B 북반구니까 1월 무렵이 건기가 되겠죠. 1월 무렵이. 자, 그래서 B가 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는 남반구의 뭐 사바나 기후 지역. 그리고 여기는 가가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가나다 ACB. 그래서 2번이 정답. 그다음 4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B는 각각 1월, 7월 중 하나임.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기역 주기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곳이 많다. 농부들이 니은 풀이 말라 빽빽한 초목을 없애기에 유리한 이 시기에 일부러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농업용 기계도 없고 수면병을 유발하는 채채파리수가 급격히 늘어나 소를 이용해 밭을 갈기 어려운 곳에서는 사람이 직접 밭을 갈아야 하는데 농부들은 결국 손쉬운 방법으로 불을 질러 초목을 없애는 디귿 전통적인 화전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지력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 불을 놓고 새로운 경작지를 만든다. 이러한 전통 농업 방식은 최근 인구가 증가하면서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 자, 사람이 일부러 불을 지르는데요. 풀이 말라 빽빽한 초목, 건기에 불을 지른다는 얘기죠. 사실 우기에 불을 질러봤자 식물이 막 자라고 있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불이 금방 꺼지겠죠. 자, 그래서 A하고 B를 보면 지금 산불이 발생하는 지점이 건기구나, 비가 적게 내리는 시기구나, 시기라기보다는 지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적도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요, A는 적도보다 살짝 남반구 쪽이 건기니까 A는 얘가 7월이 되겠네요. 7월. 남반구의 사바나는
7월 무렵이 건기니까. 그 다음에 B는 1월이 되겠네요. 북반구의 사바나는 1월 무렵이 건기니까요. 자, 선택지 볼게요. 1번. 기역은 열대우림 기후 지역보다 사바나 기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네요. 그 다음 2번. 니은 시기에 주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 옳은 설명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역시 아니에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조한 거고요. 그 다음 3번. 디귿을 통해 커피, 카카오 등 기후 작물을 주로 생산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우리가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커피나 카카오나 또는 뭐 사탕수수 같은 걸 재배하는데요. 또는 천연 고무 같은 것들. 자, 이런 건 화전 농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그 다음에 원주민들의 노동력이 결합돼 가지고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그냥 비료나 화학 농약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굳이 불을 지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화전 농업을 하는 이런 이 지역 농민들은 상품 작물을 재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호 작물이나 원료 작물 같은 상품 작물을 재배하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주로 먹을 식량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써요. 자, 우리가 아프리카 기본적으로 가난한 대륙이잖아요. 다음 4번. 리을의 사례로 토양 침식 가속화를 들 수 있다. 자, 풀이 이제 불에 타버리면 식물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가 내렸을 때 식물이 없으면 흙이 씻겨 내려가요. 그래서 토양 침식 가속화를 들 수 있다. 옳은 설명. 정답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A는 7월, B는 1월. 옳은 설명이니까 역시 얘도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3번. 5번. 그래프는 내 기후 지역의 대륙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에서 라는 각각 건조기후, 냉대기후, 열대기후, 온대기후 지역 중 하나임. 자, 이 문제는 난도가 지금 풀기에는 난도가 되게 높아요. 겨우 이제 2강을 공부했는데 유라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세계 지도가 사실 눈에 이제 조금씩 익어질 단계인데 그 대륙들에서 어떤 기후가 얼마만큼 비중이 나타나는지, 이건 우리가 기후 단원을 끝에까지 다 공부하고 나서도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문제를 이제 여러 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기출 문제가 이미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몇 번 틀리고 나서 비로소 좀 자신감이 붙는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2강에 나오면 사실 안 되는데 오히려 가장 마지막 기후 단원 끝나고 나서 거기서나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자꾸 1단원을 집어넣더라고요. 1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후 첫 번째 단원, 열대 기후 단원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좀 싫어요.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니까.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구분하는 방법은 짧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가를 봤더니 유라시아하고 북아메리카만 있어요.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가 거의 없네요. 그러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각 대륙의 분포를 보면 나머지 대륙이 없고 이 두 대륙이 전부다. 그럼 얘는 냉대 기후예요. 미도대를 보면은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는 북반구 중위도 이상의 대륙이 많이 있는 데에 비해서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는 고위도 지역에는 거의 분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냉대 기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라는 역시 구분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어디를 보면 좋을까? 라를 봤더니 남아메리카의 비중이 요만큼 남아메리카만 보면은 여기 굉장히 남아메리카의 비중이 높고 아프리카보다 조금 비중이 적지만
뭐 거의 같나요? 거의 같죠? 약간 적나? 거의 같을 정도인데 다른 대륙보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면적이 훨씬 넓다. 그건 뭘까? 뭘까? 일단 냉대 기후는 아니고요. 온대 기후? 온대 기후는 아니에요. 그러면 건조 기후와 열대 기후가 남는데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그쵸? 일단 아프리카는 건조 기후가 넓죠? 근데 우리가 남아메리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 사막이 아니라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열대우림이죠. 열대림이잖아요. 그래서 라는 열대 기후에 해당해요. 아마존강 유역은 열대우림, 또 그 주변에는 사바나 기후가 넓게 분포하니까요.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하고 다를 또 이렇게 구분하는 건 또 만만치 않게 어려워요. 만만치 않게 어려운데 어떻게 구분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일단 유라시아는 서로 비중이 비슷하니까 빼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또는 남아메리카도 뭐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적은데 이것 보고 이걸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선생님이라면 오세아니아하고 여기 아프리카를 기준으로 나와 다를 구분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세아니아는 앞에 있는 연 강수량 분포 세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연 강수량이 적은 건조 기후가 그 대륙 내에서는 굉장히 넓게 나타나요. 그래서 대륙 내에서 건조 기후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면 비율이 제일 높은 대륙이 오세아니아예요. 그래서 오세아니아만 놓고 봤을 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가 건조 기후일 거고요. 얘가 온대 기후일 거예요. 자, 맞는지 이제 아프리카를 보고 확인해 볼게요. 자, 아프리카는 물론 대륙이 꽤 크기도 하지만 온대하고 건조 기후 가운데 뭐가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사하라 사막 건조 기후잖아요. 사하라 사막 때문에 이렇게 아프리카의 비율이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가 건조 기후, 나가 온대 기후. 선택지 볼게요. 1번 가에는 상록 화렵수 숲이 넓게 분포한다. 자, 상록 화렵수는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항상 잎사귀가 녹색이고 광활하다, 잎사귀가 넓다. 그래서 열대우림을 보통 상록화렵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냉대 기후는 상록화렵수가 아니라 상록침엽수죠. 침엽수, 잎사귀가 바늘처럼 뾰족한 나무를 침엽수라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 2번, 나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 아니라 18도씨 미만이다. 그 다음 3번, 다는 무수목 기후에 해당한다. 건조 기후는 무수목 기후이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4번, 가는 라보다 냉대 기후는 열대 기후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5번, 나는 온대 기후는 다 건조 기후보다 아프리카에서 분포 면적이 넓다가 아니라 좁다. 정답은 3번. 6번, 그래프는 세 지역의 기후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C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임. 이 문제도 우리가 2강만 공부한 다음에 풀기에는 난도가 지나치게 높아요. 그리고 문제가 조금 애매한 구석도 있고요. 물론 정답을 못 찾을 정도는 아닌데요. 그리고 이게 못 찾을 정도는 아닌데 가끔 정말 이렇게 문제가 어렵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완성도가 이게 조금 아쉬운 문제들이 어려운데 아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답을 찾으면 참 어려운데 선택지를 보고서 정답을 찾으면 또 이렇게 찾아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거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선생님이 뭐 꼼꼼하게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기후 단원을 다 공부한 다음에 봐도 이게 참 문제가 깔끔하지 못하다, 아마 그런 느낌이 들 정도여서 여기서는 정답을 찾는 방법, 과정만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자, A는 1월과 7월을 봤더니 뭐 거의 같죠. 일 최고 기온 평균도 비슷하고 일 최저 기온 평균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월 강수량이 이렇게 그어보면 좀 잘못 그었네요. 60mm보다 다 높으니까 여기는 열대 우림 기후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도에서 여기가 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도에 표시된 나머지 두 지점을 보면은요. 에티오피아 열대 고산이죠. 물론 살짝 북반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참 자, 우리가 남아메리카는 여러분들 나중에 더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안데스 산맥이 지금 이렇게 해안가를 완전히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을 찍을 때 해안선에 걸쳐서 점을 찍으면 약간의 암묵적인 거긴 한데 해안선에 걸쳐서 점을 찍으면 이건 해안가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내륙에 있는 안데스 산맥 위에 있는 고산 기후 지역을 나타낼 때는 해안선하고 겹치지 않게 찍는 게 이런 식으로 점을 찍는 게 일종의 룰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자, 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5번 문제에 나왔던 이 그래프나 6번 문제에 나왔던 이 그래프의 크기를 줄일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5번과 6번 사이에 이 여백을 줄이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 6번 문제에 나오는 이 세 개 지도를 너무 지나치게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좀 정상적으로 나오려면 이렇게 해서 지도가 훨씬 커야 남아메리카에 이렇게 찍혀있는 이 점이 해안가인지 아니면 얘가 해발고도가 높은 지점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일단 그게 안 돼 있어요, 또. 그래서 조금 애매한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넘어가서 선택지를 볼게요. 자, A는 상춘 기후가 나타난다. 상춘 기후는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 열대 고산 기후인데 A는 열대 우림 기후니까 얘는 정답이 아니죠. 그 다음 B는 연중 다습하여 카카오 플랜테이션이 활발하다. 자, B는 자 이제 기온을 봤더니 세 지점 모두 적도 근처에서 열대 기후가 나타나야 되는데 B는 1월이든 7월이든 일최고 기온 평균과 일최저 기온 평균이 지금 18도씨를 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열대 고산 기후예요. 실제로 뭐 에티오피아나 뭐 이쪽도 열대 고산 기후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근데 여기는 기온이 낮으니까 카카오를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이 활발할 수가 없죠.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C는 1월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다. 자, C를 봤더니 1월이 연 강수량 60mm보다 훨씬 적어서 건기예요. 열대 기후인데 건기다. 그러면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 일단 맞는 것 같죠. 자, 일단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물음표를 해두고요. 그 다음 A는 B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그 반대죠. A가 B보다 기온이 높으니까 해발 고도는 B가 더 높은 거죠. 그 다음에 A에서 C 모두 기온의 연교차가 기온의 일교차보다 크다. 이건 당연히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어렵죠? 자, 이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은 B가 남아메리카 여기를 지금 나타낸 거고요. 아마 해설지를 보면 에콰도르 키토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C가 여기 에티오피아 여기를 나타낸 거거든요. 아비시니아 고원, 에티오피아. 그런데 우리가 에티오피아를 이렇게 봤더니 여긴 북반구예요. 북반구인데 1월과 7월 기온을 보면은 자, 물론 평균을 내보면 여기의 평균은 여기쯤 될 거고 여기의 평균은 여기쯤 돼서 뭐 큰 차이가 안 나기는 하는데 그래프에서 봤더니 1월이 7월보다 최고 기온이 더 높은 걸로 돼 있어요. 물론 최저 기온은 더 낮지만 근데 일단 얼핏 보면 1월이 7월보다 기온이 더 높다. 근데 우리 에티오피아는 지금 북반구잖아요. 이거 애매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참 난도가 높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에티오피아는 살짝 북반구에 있어서 다른 요인을 다 제외하면 7월이 1월보다 기온이 높을 것 같지만 다른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강수량을 봤더니 1월은 강수량이 굉장히 적고 7월은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죠.
그리고 많은 곳도 여기 열대우림 기후 A의 7월보다도 거의 2배쯤 많아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비가 내린다는 얘기는 구름이 많이 껴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서 땅이 식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분명히 북반구에 있는데 7월 무렵이 우기라서 건기에 비해서 기온이 아마 높긴 높을 거예요. 평균 기온을 내면. 하지만 여기처럼 최고 기온이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다. 역시 어렵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굳이 이렇게 지금 문제를 냈어야 했나. 물론 출제한 사람도 고충이 있었겠지만 약간 아쉬움이 남네요. 자, 아무튼 정답은 이렇게 해서 3번이라는 걸 찾을 수 있기는 해요. 넘어갈게요. 7번 가와 같은 식생 분포가 차례대로 나타나는 구간을 지도에 A2에서 고른 것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열대 기후만 공부를 했는데 사바나 스텝 사막까지 식생이 분포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라. 최소한 이건 이제 건조 기후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내가 꼼꼼하게 정리하겠다 그런 느낌보다는 체크해 뒀다가 기후 단원을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 문제는 출발 지점이 열대우림이니까 출발 지점이 거의 적도여야 되겠네요. 적도를 이렇게 그어봤더니 여기 A하고 E가 일단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런데 도착 지점을 봤더니 사막이에요. 자, 우리가 A의 도착 지점은 사하라 사막. 정답은 1번. 자, E는 도착 지점이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거의 정반대 지점이거든요. 온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온대 기후 공부할 때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온대 수분 기후가 나타나요. 사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넘어갈게요. 8번. 다음 자료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르네오 섬에서는 동남아시아에 있어요. 목재 생산과 경작지 확대로 기역 원시의 열대림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원시의 열대림, 수풀이죠. 그리고 여기는 열대우림이에요. 밀림이죠, 밀림. 1960년대 고무 가격이 하락하자 두 국가는 팜유 산업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두 나라는 여기에서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가 돼요. 여기 브루나이는 여기 면적이 되게 좁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석유가 많이 나와서 팜유 산업 같은 건 아예 안 하진 않나?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석유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거든요. 이 섬은 디귿 연중 기온이 높고 비가 많아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 팜나무 재배에 유리하며 우리가 팜나무를 다른 말로 기름야자라고 불러요. 팜유는 기름야자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식물성 기름이에요. 그런데 값이 싸서 많이 이용하죠. 농장은 대부분 리얼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운영된다. 팜유는 과자, 세제, 화장품, 바이오 연료의 원료로 사용되며 지속적으로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팜나무 농장의 증가로 오랑우탄과 같은 보호동물의 서식지가 감소하는 등 환경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설명 볼게요. 선택지 1번 기역, 잎이 늘 푸른 나무들이 다층의 숲을 이룬다. 열대우림의 특징이죠. 얘는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 아니고요. 니은 생산된 팜유는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기 때문이다. 설명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정답이네요. 정답.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두 국가가 팜유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이유는 수출하려고 자기 나라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플랜테이션 농업 자체가 내다 팔기 위한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건데 여기서 내다 판다는 얘기는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3번 디귿 열대우림 기후의 특색이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4번 리을 주로 단일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한다. 플랜테이션 작물은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해요. 그래야 한꺼번에 대규모로 해야
농사를 지을 때도 좀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 다음 생물종 다양성 감소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열대림이 파괴되니까 생물종이 줄어든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2번. 자, 여기까지 해서 2강 세계기후 구분과 열대기후 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단원의 문제 해설을 하다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후 초반 첫 부분만 가지고 일정 수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뭐 쉽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2강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풀 수 없는, 학생 입장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더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내가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기분도 나쁘고요. 공부할 때 좀 힘들죠. 얼마나 더 공부해야 되는지도 잘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출제할 때는 각 단원별로 문제 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정말 이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건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준으로는요, 2강 문제는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 자, 여러분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공부를 덜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이 단원의 특성상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답을 완벽하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해설하는 중에서 몇 번인가 말했는데, 일단 여기 2강 문제는요, 기후 단원을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와서 살펴보는 게 그래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채점을 했는데 많이 틀렸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이 단원 특성이 그러니까. 자,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3강 해설로 돌아올게요.